연봉이 억대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전압. 이어서 우리 2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번 문제 딱 봤더니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압 나왔고 출력이 나왔어. 아,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출력이 P라고 나온 거예요. 와트로 나왔어, 단위가. 그쵸? 와트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킬로와트로 전류 나왔고 역률 나왔어. 그러면 효율 나왔어요. 자, 봅시다. 효율은 무조건 뭐였죠? 입력분의 출력이야. 근데 여기서 출력이 얘라고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됩니까? 3상이니까 루트 3 V I 이게 입력이지. 단 얘가 지금 와트잖아요. 와트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줘? 코사인 세타로 곱해주면 와트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답이 되는 게 몇 번이 됩니까? 3번. 이해가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킬로니까 요거 똑같이 해주면 10에 3승 해주면 단위 맞춰주는 거고. 근데 그걸 몰라도 일단 기본은 답이 3번이 나올 거고. 자, 22번 봅시다. 22번에 봐보면 극수 P는 6국에 홈 슬롯은 얼마랍니까? 36슬롯에 3상의 동기발전기에 매극 매상당 슬로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우리는 Q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으니까 집중권이라고 나온다면 됐죠?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1이 답이야. 됐죠? 꼭 기억해요. 집중권일 때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1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분포권이라고 나온다면 분포권일 때 Q는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홈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몇 극? 6극의 3상의 홈수가 36이니까 됐습니까? 답은 얼마 됩니까? 2. 요렇게 답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는 요게 답이지만 요 문제도 단독으로 기능사는 집중권일 때,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집중권일 때 매극 매상단 슬로스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 답은 1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3번 문제 볼까요? 주파수가 얼마래요?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슬립이 나왔네. 0.03이며 회전수 1164 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극수 P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극수 나오면서 주파수 보이잖아. 극수하고 주파수의 개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동기속도 NS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P분의 120F. 따라서 기계에선 교류 쪽에서 요 공식을 못 주면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다 못 푸는 거예요. 이해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극수 P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는 NS분의 120F로서 120에다가 주파수 60인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동기기라면 NS와 N이 같은 거예요. 동기기라면. 그런데 지금처럼 뭐요? 유독이라면 NS와 N은 같지가 않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얼만큼? 그러면 이게 같지 않은 차가 존재하잖아.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슬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슬립은 어떻게 돼? NS분의 NS-N으로서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공식도 나와요? 회전수 N은 어떻게 돼? 1-S NS라는 공식으로 얘가 정리가 되죠. 따라서 이때 우리는 필요한 게 NS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S분의
n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1-0.05분의 얼마 돼요? 1164가 되니까 얘 계산하면 1200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다 1200을 넣어주니까 답은 6극기 이렇게 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아, 요런 형태는 이런 식으로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주면서 문제 풀이할 거예요. 따라서 요런 거를 꼭 유념해서 보시고, 24번 문제 같은 경우죠. 이렇게 했을 때 속도 제어법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봐보면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요건 그림 보시고 전압 제어법 이렇게 보시고, 25번 문제 요것도 이제 보는데요. 고압 전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전로의 절연 저항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봅시다. 자, 다음 수식에 의한 밑에 해설을 보세요. 절연 저항값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됐죠?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최저 절연 저항 값은 그쵸? 얘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1000을 더해줘야 돼. 거기에다 뭐요? 출력 분의 전격 전압. 요거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외워야죠. 뭐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데. 자, 26번. 동기발전기 병력 운전 중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죠. 다시 얘기해서 뭐가 나왔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그러면 제일 먼저는 조건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위, 크, 주, 파, 상. 기억합니까? 그래서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 뭐라고요? 유효 횡류. 이걸 동기화 전류라고도 나온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크기는 무효 순환 전류. 요렇게 요 두 개만 주의 깊게 꼭 보세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니까 과열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고압 측의 감자다. 우리가 크기가 다른 경우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서 기전력이 커진 쪽은 전압이 스스로 작아지려는 현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감자 작용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뒤진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고, 거꾸로 여자 전류를 줄인 발전기는 기전력이 작을 거고, 기전력이 작은 쪽은 전압이 커지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증자, 자속을 증가시키는. 그러려면 뭐가 돼요? 앞선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연장선이 요렇게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봐보면 고압측, 전압이 높은 쪽은 뭐를 한다? 감자작용을 한다. 맞죠? 4번. 그 다음에 3번.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맞죠? 근데 2번. 동기화. 이건 뭐에 해당된다고? 위상. 그래서 틀린 건 2번. 이렇게 되죠. 다음. 27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정전압 다이오드. 그러면 뭐다? 제너. 그냥 딱 외우시고. 다음 28번. 무바 시험,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무부하 시험은 내가 뭐가 나온다 했죠? 여, 자, 철. 요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여자, 자화, 그 다음에 철, 거기에는 철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여자철 요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이 나오는데, 단락 시험은 무조건 임피던스야. 그쵸?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 전압도 있을 거고, 임피던스 와트도 있을 거야.
그 임피던스 와트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또 뭐가 나오는 거야?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야? 전압 변동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봐보면 동손, 뭐 단락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손, 뭐 무브화 시험으로 구할 수 있고, 전압 변동률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절연 내력은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자, 대전류 고전압의 전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소형 소자가 IGBT. 이런 거 그냥 딱 IGBT 특성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자, 30번. 여러분들 소자는 아까 좀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이런 소자들은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됐죠?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 그걸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맞힐 수 있어? 아예 못 맞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공부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기기능사 필기는 관윤도 문제풀이만 짧게 굵게 그냥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아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36개 맞춰. 됐죠? 요 정도만 공부하셔도 돼요. 30번 문제. 자, 1차 원수 N1이 얼마? 6000. 2차 원수 N2가 얼마? 200. 그러면 이때 전압비는 여러분 건수비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전압비라고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얼마 돼요? 200분의 6030 이렇게 답이 되겠죠. 다음 31번 주파수. 뭐가 나왔어? 주파수가 60일 때 최고 속도 NS P분의 120F. 아까 앞에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공식 모르면 뒤에까지 못 푼다고. 그러면 여기서 120 곱하기 60인데 얘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최소여야 되잖아. 그러면 극수의 최소는 몇이야? 2지. 그래서 3600 이렇게 답이 되겠죠. 32번. 변압기 권수비가 얼마래요? 60. 2차 측정 R2가 0.1. 이거를 R1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냐? 이 질문이야. 그 우리가 권수비 문제 여기 있네. 요거의 계속이 뭐야? 루트 R2분의 R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루트를 없애면 결국 A자승은 R2분의 R1이니까 결국 여기서 R1은 A자승 R2가 되니까 60의 자승에 뭐가 돼요? 0.1. 따라서 360 이렇게 답이 되겠죠. 요거 권수비 문제 요때 2번이나 나왔네요. 그쵸? 가장 간단하게. 다음 33번.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앞에서도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뭐? 중권과 파권을 비교한다. 그래서 중권일 때 병렬 수는 극수와 같고 브러쉬와 같고 파권일 때 병렬 수 브러쉬 수는 2다. 단 브러쉬는 극수만큼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권일 때 우리는 병렬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뭐가 된다고요? 저전압의 대전류에 해당되고 파권은 우리가 직렬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고전압의 그쵸? 소전류가 된다. 자,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 거기서 자세하게 한 거는 뒤에서는 이렇게 살짝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내가 그래서 16년도 1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보라고 그랬죠. 왜? 앞에서 요런 것도 지금 이렇게 정리했으면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 더 간략하게 나가겠죠. 여러분들 요런 것도 앞에서 했으니까 간략하게 지금 정리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파권에서 병렬수 얼마냐? 파권에서 병렬수 얼마냐? 얼마? 2. 이렇게 답이 되겠죠. 34번. 자, 34번도 우리 앞에서 정리했죠. 단락비가 큰 기계. 자, 단락비가 큰 기계는 단락 전류가 크고 그러면 얘는 선로의 충전 전류, 그쵸? 충전 용량이 크고 됐어요? 그리고 이때 얘한테 있어서는 따라서
어떤 설비비가 고가가 되고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건 내부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얘기고, 내부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건 내부 전압 강화가 작은 거고, 내부 전압 강화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은 거고, 따라서 안정도가 증진된다. 그래서 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자속 분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됐어요? 우리는 계좌 극면이 커지고, 그러면 공극도 커지고, 그러면 전기자도 커지고, 전반적으로 기계가 커지고, 그러니까 설비비가 고가되고, 됐어요? 철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계가 커진다는 건 철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손이 증가하고, 철손이 증가하니까 효율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비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요거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단 기계적으로는 튼튼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단락전류가 큰 동기발전기는 단락전류가 크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는 작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그리고 공극은 크고 전압 변동률이 작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틀린 건 3번이라는 게 나오겠죠. 됐죠? 자, 35번. 변압기의 철심에서 실제 철의 면적과 유효 면적과의 비를 우리는 점정률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6번. 기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2차 저항법 권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선형. 다음 37번. 고장 시에 불평형 차전류를, 불평형 차가 생긴 전류를 평형 전류의 어떤 중요한 말이 했죠. 차가 생겼대. 그쵸? 그러면 우리는 차동 계전기야. 답이 여기 있어. 근데 일정 비율 이상이래. 그러면 당연히 비율 차동 계전기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 다음 38번. 이것도 우리 앞에서 정리했죠. 원래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이 안 돼. 기동 토크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동하기 위해서 기동법이 있는데, 그 기동법에서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거의 순서를 꼭 기억하랬어. 그래서 우리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분상, 세이딩. 앞에서 정리했죠. 그래서 이거는 꼭 시험 문제에서 브러쉬라는 말이 나올 때 얘를 찍어주고, 얘는 역률과 효율이 좋고 분상의 일종이고, 얘는 역회전이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라 나왔어요?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그러면 뭐라 그랬죠? 반발 기동형. 요 순서대로 꼭 외우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 다음. 자, 전압 변동률식.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봐볼까요? 우리가 요게 단락 시험을 통해서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한 이유가 이거잖아. 그런데 원래 전압 변동률 공식은 뭐죠? 전격 전압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요 변동값이 얼마냐? 이게 전압 변동률이죠. 그래서 답은 1번. 40번. 계좌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직류기에서 종류를 따졌을 때 타여자와 자여자가 있죠. 타여자는 전기자가 있고 계좌 권선이 따로 전원이 주는 게 타여자야. 그러니까 이쪽 전기자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자여자는 직권, 분권, 복권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직권인 경우에 이렇게 연결된 거고, 분권인 경우도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결론은 전기자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자여자, 전기자와 따로 되어 있는 게 타여자. 그래서 40번에 전기자와 접속이 되어 있지 않는 거는 무조건 뭐가 된다? 타여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